그리고 제가 찍어보고 해보니까요, 이게 뭐 속이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, 이쪽에서는. 자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웅 원장입니다. 아시다시피 저도 M자형 탈모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M자형 탈모가 이렇게 있고요. 저도 요거를 수술을 하려고 병원들을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제가 병원을 고를 때에 그 병원에 대해서 보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진짜 딱 한 가지, 그거 하나만 봐요, 저는. 그게 뭐냐면요, 바로 수술 전후 동영상이에요. 동영상. before after 동영상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결과가 좋다 이러면 전 거기 가서 수술을 받을 거예요. 이건 저만의 기준이고요. 뭐 영상을 안 찍으시는 분들이 뭐 수술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제가 아시는 원장님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 영상 안 찍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. 또 이거 보시면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그러니까 니네 병원 와서 수술을 받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,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요, 우리가 이제 시청 앞 광장에다가 조각상을 하나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.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떤 예술가한테 맡길지를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그 예술가가 뭐 어디 대학 출신인지, 그 예술가가 뭐 일할 때 무슨 재료를 사용하고 또 무슨 칼로 뭐 그거를 뭐 하고, 그 사람이 일하는 작업실의 인테리어가 어떤지 이런 거 보지 않잖아요. 우리가 보통은 그런 것들을 맡길 때에는 그 사람의 작품 전시회를 봅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.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. 이 모발이식도요, 일종의 미술 작품이에요. 사람 몸에다 해서 그렇지 일종의 아트라는 거죠. 어떤 아티스트를 선택할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작품 전시회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내과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약물 처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이 간 수술을 누가 잘하는지 이거 뭐 우리가 뭐 MRI 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정형외과 선생님 중에 뼈 붙이는 수술을 누가 잘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고 일반인들이 저도 몰라요.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모발이식 쪽은 비포 애프터 영상의 신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. 이 머리카락을 빗질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는 이런 영상을 조작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.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,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짜로 만들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. 하지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그냥 병원 하나를 차리는 게 더 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찍어보고 해보니까요, 이게 뭐 속이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, 이쪽에서는. 그래서 저는 이 모발이식 분야에서 비포 애프터 영상을 상당히 신뢰를 하고요. 전 사진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. 포토샵으로 너무 쉽게 조작이 좀 가능해요.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. 이 모발이식 병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, 그거 뭐 영상으로 뭐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. 정말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랑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랑은 이 영상을 보면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거 수술 다 잘 된 것만 보여주니까는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, 그렇지 않아요. 그 모든 병원들이 작품 전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된 것들을 주로 올리는데도 이 잘 된 것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. 그럼 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죠. 이거 뭐 전문가 아니면은 그거를 구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아니에요.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.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 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느 정도 생기실 거예요. 자, 그럼요, 제가요 비포 애프터 영상을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볼 때는요, 비포와 애프터에서의 카메라 노출이 비슷한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. 애프터 쪽에는 카메라 노출을 어둡게 하고 비포는 카메라 노출을 좀 밝게 해가지고 결과를 조금 더 차이가 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.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아이패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약간 의도치 않게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기는 한데, 그래도 항상 같게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요, 비포 애프터 영상을 보여줄 때 보통은 이렇게 헤어밴드로 머리를 올린 상태에서 주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요, 이렇게 헤어라인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밀도겠죠. 밀도가 낮을수록 두피가 더 많이 보이고, 밀도가 높을수록 빽빽하고 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. 이게 일반인들 눈엔 잘 안 보일 것 같지만 몇 번 해보다 보면 금방 보여요. 자, 왼쪽에서부터 밀도가 낮은 경우,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경우, 밀도가 아주 높은 경우, 이렇게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디자인의 자연스러움입니다. 너무 디자인을 일자로 만들면 너무 어색해요. 수술한 티가 팍 난다고요.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 굴곡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이죠.
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마감이에요. 헤어라인 쪽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. 헤어라인 쪽에는요, 굵은 모낭들이 들어있으면 어색해 보여요.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는 모낭들을 앞쪽에다 배치해서 잘 마감을 해놨는데, 이 마감이 잘 안 돼 있으면 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헤어밴드를 빼고 뒤쪽을 좀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여기까지 보여주지 않는 병원들도 상당히 많아요. 아마 대부분이 아직도 여기까지는 잘 안 보여줘요. 사실 환자분들은 앞에 헤어라인도 중요하지만 뒤쪽의 밀도를 어디까지 잘 높였는지도 궁금해 할 텐데 말이죠. 그래서 헤어밴드를 빼고 뒤쪽을 잘 보여주는지도 좀 봐야 돼요. 어떤 경우에는 앞쪽만 잘 보여주려고 앞쪽만 밀도 높이고 뒤쪽에는 모발이 부족해서 못 심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그 헤어라인 뒤쪽의 밀도를 보여주려면 사실 환자의 고개를 좀 숙이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살짝 이동을 시켜서 봐야 잘 보여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여주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봐야 될 거, 꼭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모발 이식 수술 결과는요, 앞쪽에 모발이 얼마나 잘 났는지 이것도 봐야 되지만 뒤쪽에다가 얼마나 데미지를 적게 줬는지도 꼭 봐야 돼요. 그래서 뒷머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병원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. 뭐 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봉합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너무 큰 펀치를 사용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뒤쪽까지도 꼭 보여주는 병원이 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절개 흉터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, 빗질을 해서 천천히 올리다 보면요, 하얀 점들이 보여요.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젊은 분들일수록 조금 더 하얗게 반짝반짝 보이는 경향이 있고, 또 수술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연해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안 보이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그리고 이 수술 전후 영상들이 뭐 한두 개밖에 없다, 이러면 조금 신뢰가 좀 덜 가죠. 꾸준히 계속 좋은 결과들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병원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많이 봅니다. 생각보다 쉽고요, 생각보다 병원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요걸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.